시황 설명 전에 앞서 오늘 제 자랑 좀 시작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세력의 뒤통수를 쳤을 때 저는 항상 뿌듯함을 느낍니다. 9시 1분에 제가 소프트 캠프를 3,920원에 매수를 줬습니다. 목표가는 4,040원에 손절가는 3,750원으로 줬는데 소프트 캠프가 오늘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낮췄습니다. 손절가를 3,6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보유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소프트 캠프가 전고점 돌파 가격대인지라 생각보다 많이 가격폭이 나오네요. 손절가 낮춰서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9시 16분에 남겨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초급등이 나왔죠. 분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와 이거 보세요. 제가 소프트 캠프를 여기에서 추천드렸거든요. 아침에 9시 1분에 올라가는 듯 하더니 여기서부터 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중에 3,700원까지 순간적으로 빼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가망성이 없는 종목들은 손절을 시켜요. 손절가 건드리면. 근데 해당 종목은 오늘 보니까는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속임수 치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손절을 하지 말고 손절가를 3,600원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전체적인 계좌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종목을 보고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의 상태를 보고 매도 시점을 결정을 합니다. 내 계좌에 현재 리스크가 되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이렇게 갖고 있는데 A, B, C, D 전부 다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목을 더 끌고 나갑니다. 목표치를 좀 더 올리는 거예요. 3%면 3%, 5%면 5%더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C라는 종목이 얘가 리스크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손실을 입고 있느냐, 손실 금액이 얼마나 크냐인 겁니다. 그래서 A가 손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마이너스 100만원이다, C라는 종목이. 근데 A라는 종목에서 만약에 플러스 50만원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매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A 종목이 더 갈 거다 말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A 종목에서 플러스 50만원 수익이 났으니 이거를 전량 매도를 시키면서 C라는 종목에 마이너스 50만원만큼 빼는 겁니다. 그러면 C라는 종목에 마이너스 100만원은 손실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0으로 줄어들겠죠. 왜? 플러스 50만원 번 것만큼 같이 뺐으니까. 그러면서 C라는 종목의 리스크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종목을 A에서도 팔았고 C에서도 팔았기 때문에 애수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애수금으로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계좌 관리를 해요. 매도 시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매도 시점을 결정하고 싶다 그런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일선과 5일선만 보면서 매매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종가가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깨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종가 기준만 확인하면 돼요. 종가 기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터졌어요. 근데 내가 이걸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될까요?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녹색 선이 3일선이고요. 이 파란 선이 지금 두껍게 표시되는 게 5일선이에요. 자, 이날 종가가 3일선과 5일선 이탈했나요? 이탈하지 않았죠. 보유. 자, 이날 3일선과 5일선 이탈했나요? 안 했죠. 종가 여기서 끝냈으니까 보유. 자, 이날도 종가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종가가 여기인데 보유. 자, 이날 보유. 이날 이탈했죠. 그러면 이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여기서 팔았으면 더 수익이 났을 건데 여기서 파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얘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고점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안 올지 여기가 고점인지 어깨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몰라요 절대. 물론 수많은 보조지표와 호가창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고점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신호는 나오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까지는 못해요. 그러면 결국 다음날 이날도 버텨주네 보유. 그러면 이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심리와도 안 돼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깨의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어깨의 구간이었던 거예요. AP투자연구소 교육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찍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갈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뭔지, 3일선이 뭔지, 5일선이 뭔지, 일봉을 보는 방법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호가창 보는 방법 뭐가 됐든 이러한 다양한 초보 뭐 중수 고수 뭐 상관없이 본인에게 맞는 영상 찾아보시라고 교육 영상들을 지금 하나씩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업로드를 슬슬 시작을 할 건데 그걸 해놓게 되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채널에 와가지고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만 검색하면 돼요. 이동평균선이라고 딱 검색을 하게 되면 이동
이동평균선이 뭔지 설명하는 영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무료로 하는 거고 멤버십 같은 거 없을 겁니다. 오늘의 시황은 지금이니 이거 한 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뭘까요? 슬슬 눈치 보기 장세에서 본격적인 2차 상승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며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이걸로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지금부터 몰빵을 쳐서 100%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늘려나가야 될 때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부터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서서히 늘려갈 때가 온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보는 섹터에는 바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부장이 뭡니까?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거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라는 뜻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무거운 주식이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슈 이런 거 좀 한번 살펴볼까요? AP투자연구소의 오늘의 주식 이슈를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강세 종목 및 업종부터 좀 볼까요? 제가 증권 업종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제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하고 많이 드렸었습니다. 증권 업종은 지수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디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겠어요? 증권 업종이에요. 왜? 매매가 활발해지고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면 얘네들한테 갖다가 우리가 바치는 거래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뿐이겠어요? 펀드에다가도 돈 투자하지 다양한 방면으로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요. 증권사들이 수익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이.